우리 의원님께서도 사성장군 출신이시고 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우리 군 의무 복무 장병들이 동원됐다. 네. 이걸 듣고 저도 이제 뭐 군에 갔다 왔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지금 의무 복무하는 병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을 막아 세우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공무집행방해 또 단체로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도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더 이상 우리 군인을 범법자 만들지 마라. 체포영장은 합법적인 건데 막아서는 건 불법이다. 했더니 경호처장한테 군인은 본연의 임무만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연의 임무란 건 울타리 경계라든가 그런 경계만 하고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맞닥뜨리는 임무는 하지 마라라고 경호처장한테도 본인이 협조했다.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했었고요. 수방사에도 그런 메시지를 제가 그때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사들을 동원한 거는 1선하고 2선 정도에는 동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이상 동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요. 우리 군을 이 내란 수계를 시키는 그 현장에 동원을 한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결국 이제 경호처 직원들 정도 뭐 500명에서 뭐 700명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자 차량이 또 한 대 하얀색 차량이 지금 후진으로 뒤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저기는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지, 또 어떤 장비가 있을지, 어떤 물품이 있을지 이건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가 지금 현장 실시간 화면을 확보해서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서 저희가 계속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요. 또 이 내용글 유튜브 내용글에 보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누르면 오마이TV 후원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눌러서 오시면은 또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도 지금 이렇게 의총을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쌍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쌍특검법 뭐 이거 얘기 잠깐 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오늘? 지금 뭐 당론으로 거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쌍특검이잖아요. 내란 특검 제 의결을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하고 두 개를 하는데 내란 특검 뭘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당이란 걸 자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사항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게 내란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면은 본인들이 내란당이라는 걸 저는 자인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 윤석열이가 체포가 됐으면 쉽게 통과가 됐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체포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자포자기하고 하는 인원 국회의원들이 늘어날 텐데 체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마 그것을 파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론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김건희 특검도 196표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198표까지 8표까지 나왔었잖아요. 지난번에 198표네요. 그럴 정도고 그러니까 올 어떻게든 특검을 통과해야 되고 재의결을 통해서 만약에 오늘 재의결이 안 된다면 바로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궁금한 상황인데 우리가 내란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죄, 그러니까 외환에 이 일까지 있었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을 활용해서 이제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또 여러 단계의 그런 전략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노상원이 핵심 인 노상원의 그 수첩에도 나오잖아요. 북한 공격
도발 유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실제 NLL.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예를 들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한 이런 것들은 진짜로 공격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윤석열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드론 사령부가 증하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이다라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사로 최종 밝혀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뭐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이 대북 전단도 뭐 1000만 장을 만들어서 네. 하고 있었다 군에서 그것도 그런 얘기 또 원점 타격 얘기도 계속 우물포선 얘기에 원점 타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외환죄도 피하기 어렵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수사를 해야 명명백백히 밝혀지니까 만약에 오늘 제 의결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다시 특검을 좀 내용을 수정을 해서 외환죄까지 포함을 해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구정 설 연휴 전까지 재의결까지 갈 수 있게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바로 바로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이걸 근데 계속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 네. 참 최상목 대행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어서 불안정성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정성을 계속 증폭을 시키고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최상목 대행이 결국 이걸 거부권 행사 여기 온 것이고 또 경호처에 대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시를 안 내렸기 때문에 경호처가 또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박종준이 계속 영상에까지 등장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상목 대행 최상목 대행 지금 태도는 진짜로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이 그 권한 대행이고 지금 모든 것을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이고 본인이 얘기하는 어려운 경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건데 그럼 빨리 윤석열 체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경호처에다가 체포하는데 그 방해하지 마라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지시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뭐 양계기관끼리 충돌을 하지 않게 협조를 잘하라. 이건 뭐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이지 않습니까? 실제 법 집행을 하는데 그걸 엄정하게 해야 되고 또 최상목 대령은 사실은 내란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내란 공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내란 공범이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가니까 대통령이 쪽지를 줬잖아요. 윤석열이가 쪽지 당일은 안 봤다고 하고 호주머니에 대통령이 주는 쪽지를 왜 안 봅니까? 거기에 보면은 현재 국회 예산 주지 마라. 그리고 비상 기구만 입법기구 만들 때 예산 확보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란 공범으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탄핵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하지 않지만은 고소 고발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그 권한대행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임무를 받았으면 임무에 집중해야지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결국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호처에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근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쪽지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 쪽지에 보면은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비상 입법기구. 그걸 통해서 장기 집권, 독재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아니냐. 전두환처럼 똑같이 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 내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하면서 주무를 거야 이런 생각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실제 지금 행정부는 이미 본인이 다 그 통제했던 것이고 이제 사법부하고 입법부까지
국회를 통제해서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고 그러면 장기 집권을 하고 네. 독재자로 가는 길을 열려고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 이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네. 여기에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쪽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F4 회의도 하고 기재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밝혀내야 된다. 이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